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미술의 도구,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료들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아크릴과 연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크릴과 연필 외에 미술의 도구에는 수채화도 있고요. 또 목도 있고 목탄도 있고 유화도 있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방식과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아크릴을 선택했는데 이 외에 많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술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외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말을 하면은 생각은 뻔한데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러면 답답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딱 장님 같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입은 열려 있는데 열지 못하는 이런 석상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도 미술이 언어를 모르면 미술하고 전혀 소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겠는데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트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곧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서 자기 품에 꼭 안고 있는 엄마를 계속 보면서 눈으로 자꾸 엄마 모습을 이렇게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하고 엄마가 계속 나는 내 엄마야 라는 걸 알려주죠. 가르쳐줘요. 그래서 엄마 하는 소리를 맨 처음 익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이런 형상이 엄마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엄마야 아빠야 하고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언어는 모든 특정 대상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인 대상을 기억하거나 또는 남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단한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모르면 우리는 참 생각은 빤한데 전달을 할 수가 없겠죠. 제 바로. 그래서 미술에도 언어가 있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알면 그리고 미술의 언어를 알면 미술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나라별로 그리고 어떤 민족별로 해서 자기가 쓰는 고유 언어가 있는데 또 외국어도 배우잖아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통합된 언어가 있죠. 이게 곧 시각적 언어, 미술과 청각적 언어, 음악이 있죠. 그래서 음악은 소리의 언어고 미술은 시각의 언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미술의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점입니다. 그리고 점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근데 이 선에는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선이 여러 개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면이 됩니다. 이렇게 면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그림,
이 평면에 이루는 언어들에는 언어의 요소에는 뭐가 있냐? 점과 선과 면이 있다. 그리고 점선면에서 또 이 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명암이 있어요. 이쪽엔 어둡죠? 이쪽엔 연하고요.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있어요. 이거를 명암이라고 합니다. 그 명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면 점, 선, 면, 명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그리다 보면 이런 깨우침을 얻어요. 아, 세상에 어떤 형상이 드러나려면 빛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 어둠만 존재해서도 아니다. 빛과 어둠을 골고루 섞고 나야 어떤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이렇게 우울하거나 뭐 안 좋은 감정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걸 빛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이 빛과 어둠이 과거와 현재와 안 좋던 것과 좋던 것과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 선, 면 그리고 그 명암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또 색이 있어요. 그래서 색은 이 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삼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레드, 블루, 옐로우 이 컬러가 삼원색, 색의 가장 원초적인 색이에요. 그러면 이 레드와 그 모든 이제 혼합색이 나타나는데 레드와 옐로우가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색이 나냐 하면은 이 오렌지색이 됩니다. 주황색. 그래서 이렇게 레드와 옐로우 그러면 이제 주황색이 나타나고요. 이런 주황색. 그리고 레드와 블루. 아까 옐로우와 블루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색깔이 나냐면 자요. 이 색이 서로 합쳐지면 어떤 색 나죠? 이 색이 나죠. 이게 색들은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 삼원색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색이 계속 합쳐지면서 얻어지는 이 색이 있어요. 그래서 색에도 뭐 명도, 뭐 채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면서 자신이 느끼면 돼요. 그래서 색이 잘 섞이지 않은 거를 원색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명도, 색이 맑다. 그리고 막 여러 개의 색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를 그 색이 맑지 않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딱 하나의 프레임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있으면 점으로 한다면 점을 여기에 있는지 또 여기에 있는지 또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공간과 함께 많은 느낌, 서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분이신 이유한 선생님이 이 점으로부터의 그 책 제목이 그런데 그 책 한 권에 보면은 이 점들이 이 공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있어요. 그리고 뭐 선으로부터도 있죠. 선으로부터 뭐 이 박서보 선생님은 또 선으로부터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 선도 수직선과 수평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보면 사람의 느낌이 뭔가 서 있는 느낌이 들고 이 수평선을 보면은 뭔가 누워 있다는 느낌을 들고요. 또 이렇게 빗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불안한 느낌을 들고요. 선도 이 화면 안에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
그래서 구도, 이 화면 안에 대상을 어떻게, 주제를 어떻게 앉히고 부제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술이 언어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미술의 언어 하면은 점, 선, 면, 그리고 그 명도, 이 저 면에 이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또 밝음이 얼마나 밝은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명암이 드러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색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도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여러분 그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볼 때게 우리 이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많은 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사과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블랙 사과다 뭐라고 이렇게 형태가 뚜렷하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과를 어떤 분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이제 의심스러워해요. 도대체 뭔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술 하단에는 구상과 추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의미하고는 좀 다른데요. 형태가 뚜렷한 그림을 구상 그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형태가 뚜렷지 않는 그림을 추상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뚜렷한 그림이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형태가 뚜렷한 그림은 감상자가 그림을 볼 때에 저기 뭐로구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로구나를 알아요. 그건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선명해서 감상자가 자신이 생각이 없이 작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작가의 강압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은 북한은 대중들에게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이제 사회주의 미술은 무조건 그들이 만든 그림 명확하고 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척 보면 저기 무엇이로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추상은 좀 뭘까요? 추상은 드러난 형상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추상은 뭐냐면 이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 속에 자신이 생각이 많이 투영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상 작품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요. 자기 감상자 스스로가 이 추상 작품에 대해서 작가는 추상 작품을 할 때 감상자에게 강요를 안 하죠. 모든 감상자들이 스스로가 그 형상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추상과 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드러난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형이 강해지면 상이 없어지고요. 형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이 세져요. 그리고 형이 뚜렷하면 그 작가의 주관대로 흘러가고요. 형이 뚜렷하지 않으면 감상자의 주관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볼 때에 딱 우리가 그림 하면은 테크닉이 좋게 이 2차원 평면에 저 3차원의 대상을 그대로 잘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 재현을 했구나라고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미술의 기초고요. 그리고 미술라면 본질은 인간은 모든 가치를 다 사유에서 유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미술은 캔버스에
물감만 발랐는데 그것이 어떤 거는 좀 팔리지도 않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요. 어떤 곳은 막 몇십억의 어떤 가치를 의미부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유의 깊이가 얼마나 있고 그 사유의 깊이를 감상자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미술의 가치를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제 쇼펜하우어의 세계에는 의지의 표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의 표상이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뭐 남들이 다 미워해도 곱게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뭐 못생겼다 못겠다고 남들이 비난을 해도 제 눈에는 이쁘게 보이고요. 또 남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기는데 저거 뭐 나는 그렇게 이쁘질 않아라는 이 이쁘게 보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게 남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제 눈에는 이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의지가 세상을 보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있고요. 그 안에 그리고 미술은 이 의지로 인해서 그 그림 안에 어떤 사유를 내가 하게끔 하는 매개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미술에 대해서 미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술이라는 그 그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미술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술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냥 캔버스에 뭔가가 잘 표현한 그림밖에 더 이상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미술의 언어에 대해서 점선면 그 명암과 그다음에 색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다 구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면 그 어떤 그림을 봐도 제 언어는 무슨 언어를 표현해 놨네. 그러면 저 그림은 어떤 느낌을 주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나의 사유의 특권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를 하는데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지를 담아서 자기가 그 가지고 싶은 어떤 표상을 자기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뭐 시적으로 말하면 뭐 바람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사실은 바람은 내 마음을 전혀 설레게 하지도 않죠. 늘 있던 바람이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설레고 싶으니까 바람을 빙자해서 바람을 매개체로 해서 내 마음이 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시적으로 보면 그림도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림도 저 그림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해라고 하면은 뭔가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고요. 저 그림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얻을 게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냥 캔버스에 뭔가 칠해져 있는 물건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 사유의 깊이는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가다 보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뭔가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미술을 접하기 전에 미술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도 사실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줘요.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철학자들의 책과 모든 걸 이렇게 학습하면서 이제 얻은 깨달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술을 볼 때 미술의 언어, 미술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알고 함께 보자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사실 엄청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미술의 언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이론들도 이제 조금 배운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미술의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